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서울 가련초등학교 교사 박형광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깨끗한 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서 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H2O라는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모양은 대체적으로 화면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색, 투명, 무치무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우리 지구의 자연 상태에서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가 변환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특성은 전 지구적인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지구 여기저기에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물은 물질을 잘 녹이는 용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용매로서의 역할은 지구상의 물질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물의 순환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처럼 물은 상태 변화와 용매의 역할로 다양한 경로의 전 지구적인 순환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섭씨 온도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1기압에서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잡고 그걸 100등분해서 우리가 섭씨 온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물이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액체에서 고체 상태가 됐을 때 보통은 부피가 감소해야 되지만 물만은 액체에서 고체가 됐을 때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특이하지만 별다를 바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액체와 고체가 섞여져 있을 때 고체가 액체 위로 뜨게 됩니다. 제가 말은 어렵게 했지만 사실 물과 얼음이 섞여 있을 때 얼음이 위에 둥둥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부들이 얼려져 있는 그런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이것은 물이 얼음이 되면서 밀도가 낮아져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만약 얼면서 밀도가 높아져서 아래서부터 얼게 된다면 그 밑에서부터 물이 얼면서 그 물들이 전부 다 얼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고 또 얼음이 위부터 얼게 되면서 위에는 얼음이 얼어도 밑에는 물이 존재하고 또 위에 있는 그런 온도를 빼앗기게 되는 부분을 얼음이 막아주게 됨으로써 얼음 밑에는 물이 계속 존재하게 되고 또 물고기들이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이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이 특징은 우리 지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물은 스스로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것은 그 물이라는 물질이 비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 용량 자체도 커서 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여기저기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곳곳에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태풍이 있는데요. 이 태풍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에너지를 옮겨준다는 의미에서 또 그 이로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세관 현상입니다. 물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은 아주 얇은 관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 모세관 현상 덕분에 우리 식물들이 물을 흡수하고 또 높은 곳까지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7%가 바닷물이고 3%가 담수물인데요. 우리가 담수물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닷물은 사실 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물 자체가 양이 적다는 것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이 과연 생명과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의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론 그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물의 함량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유아 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수분의 함량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그 대부분을 물이 차지합니다. 이 물은 신체의 순환, 영양분 전달, 노폐물 배출 등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체들은 물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존의 법칙이죠. 자, 캥거루쥐와 아닥스라는 영양은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물을 몸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낙타, 물저장 개구리, 사막거북 등은 수분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몸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막 딱정벌레, 도깨비 도마뱀 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을 응결시켜서 섭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야생동물들이 물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인간도 사실 무인도나 야생에 나가면 물을 구하는 방법을 굉장히 궁리하고 또 대대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저랑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기를 응결시켜서 모으는 방법입니다. 네,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이끼나 물기가 있는 것들을 놓으면 그것이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했다가 비닐에 맺히고 떨어지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무 위에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넣고 더러운 물을 넣으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여과가 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밤새 맺힌 나뭇가지의 이슬 같은 것을 비닐봉지로 모아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우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산속에서 흐른 지하수들이 바닷가, 해변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용출수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제로 곤충이 이 물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나미부 사막 딱정벌레의 모습입니다. 이 딱정벌레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그리고 바람을 약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막에 있는 공기 중에 수분을 자신의 몸으로 응결시켜서 물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안개 그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개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그물을 설치해서 물을 직접 응결시켜서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런 와카워터 탑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기 중에 수증기를 응결시켜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현지에 와카라는 나무의 줄기와 나일론 그물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와카워터 탑인데요. 아까와 좀 모양이 다르죠? 네, 이 와카워터 탑도 점점 발전시키면서 더 많은 물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렇게 2021년도까지 그 와카워터의 탑의 모양이 점점 달라지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와카워터 탑의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사진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물 위에는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천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면의 온도를 낮춰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이것들이 나일론의 그 물로 맺히면서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나일론 그물에 물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와카워터 탑이 모양이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응결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 모형은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와카워터 탑을 4D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프레임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자신만의 와카워터 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신청을 해서 이런 4D 프레임을 얻어서 이 와카워터 탑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깨끗한 물을 구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소중한 물, 여러분들도 아껴 쓰고 또 주변에서 친구들이 보면은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